내가 중산층이라 믿어왔는데 정말 그럴까? 늘 빠듯한 생활비, 아이들 학비, 집 대출금에 매달려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겼다. 하지만 퇴직이 가까워오고 고정 수입이 끊길 날이 머지않은 이 시점에서 내가 진짜 중산층이 맞는가? 라는 질문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통계는 냉혹하다. 대한민국에서 소위 중산층이라 불리는 이들의 소득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그중 상당수가 사실상 은퇴 후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다. 나는 중산층이라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야말로 지금 5060대가 가장 경계해야 할 착각이 아닐까. 중산층이라 믿었는데 실제론 가난? 충격적 소득 격차 공개. 1. 우리 모두가 믿고 싶었던 중산층의 환상. 나는 괜찮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타이틀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산층이라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흔히 내 집 마련,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정도를 꾸준히 해결하고 있다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걸 해결하며 노후 대비까지 가능한 가구는 얼마나 될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산층이라 믿고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그저 빚에 묶인 상태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8세의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퇴직 후 자신이 중산층이라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해 아파트 한 채, 예금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빠져나가고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일부 보태다 보니 2년도 안 돼 예금은 바닥났습니다. 중산층이라는 믿음 아래 실질적인 노후 준비는 부족했던 겁니다. 2. 소득 격차, 우리가 놓친 진실. 대한민국 통계를 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라 여겨지는 4060% 구간에 속해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상위와 하위 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하죠. 특히 퇴직 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고정 수입이 끊기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점차 하위 소득층으로 내려가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62세의 박모 씨는 공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상가를 구입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수익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한때는 나는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중산층이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생활비에 허덕이는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소득 격차의 함정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다가옵니다. 3. 중산층이라 믿었던 우리 왜 가난해지는가? 5060대가 경제적으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 건강 문제 등이 한꺼번에 닥치면 상황은 급변하죠. 특히 소위 노후 난민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은퇴 이후의 경제적 위기는 현실입니다. 마지막 사례를 들어볼게요. 55세의 정모 씨 부부는 서울에 25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며 중산층의 여유를 만끽했죠. 하지만 은퇴 후 남은 건 집 한 채뿐이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집을 팔아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진짜 중산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 현실적인 대한 중산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중산층의 타이틀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소득 다변화.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취미나 기술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은퇴 후 강의를 시작한 분이나 취미로 했던 손재주로 부업을 만들어가는 분들은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지출 통제. 중산층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내 소득만큼 소비해도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니 반드시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 자산 점검. 가장 중요한 건 노후 자산 관리입니다. 집, 연금, 퇴직금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5. 끝맺으며 중산층의 함정을 피하라. 5060대의 당신, 지금은 모든 걸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괜찮아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세요. 소득 격차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준비와 실행이 뒷받침된다면 중산층의 함정을 벗어나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 경제 상태를 점검하고 한 발짝 나아가는 걸 추천합니다. 내일의 후회보다 오늘의 선택이 더 중요하니까요. 중산층의 함정, 탈출을 위한 전문가, 조언 준비 없는 노후는 가난을 부른다. 1. 중산층이라는 착각의 진실, 당신은 정말 괜찮을까요?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은 나는 괜찮다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중산층이라 믿어왔고 열심히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집 한 채라도 마련했으니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막상 퇴직 후 월 2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끊기자 충격적인 재정 위기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니 여유롭겠지?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시나요? 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구의 약 70%가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퇴직 후 집을 유지하며 생활비를 충당하려다 보면 빚이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이라는 믿음은 금방 무너지고 자존감과 안정감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2. 퇴직 후 가난해지는 이유, 소득의 단절과 준비 부족. 중산층이 퇴직 후 무너지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정소득이 단절된다는 점이죠.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살아온 삶이 끊기고 나면 그 공백을 메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이유가 많은 중산층을 노후 빈곤으로 몰아갑니다. 연금 의존의 한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200만 원 정도라면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죠. 비상금 부족,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자녀의 경제적 지원 요청에 대응할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비 패턴 유지, 현역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아 지출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3. 실질적인 사례로 보는 현실, 가난에 빠지는 중산층. 사례 1. 퇴직 후 소득 단절의 공포. 56세의 박모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며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월 300만 원 이상 지출하던 생활비를 줄이지 못한 탓에 5년 만에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고 결국 은퇴 후 7년째 되는 해에 박 씨는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례 2. 자산의 몰락. 60대 초반의 이모 씨는 서울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손에 쥔 현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가 임대료로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경제 불안과 임대료 하락으로 소득이 반토막 났죠. 결국 은퇴 3년 만에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사례 3. 연금의 불충분함. 59세에 퇴직한 김모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약 18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매달 고정 지출이 250만 원을 넘어서면서 적자가 쌓였습니다. 김 씨는 연금만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얼마나 허술한지 깨닫게 되었죠. 4. 전문가가 제안하는 해결책, 중산층 함정 탈출법.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로서 몇 가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소득의 다각화. 퇴직 후에도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재취업이 아니라 당신의 경험이나 취미를 활용해 안정적인 부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전문가로 활동하거나 글쓰기, 강의, 심지어는 작은 창업까지 고려해 보세요.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경제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2. 지출 통제 훈련. 퇴직 전에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퇴직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사소한 지출부터 대폭 줄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이나 대형 마트 쇼핑 대신 적은 금액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3. 현금 비상금 확보. 현금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은퇴 전이라도 비상금을 12년치 생활비 수준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이나 연금은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즉각적인 자금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5. 노후 준비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는 중산층이라는 타이틀에 매달리기보다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집 한 채와 연금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현재의 자산으로 나는 몇 년을 버틸 수 있는가? 퇴직 후 내 생활비는 월 얼마가 필요한가?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노후는 준비된 자에게 축복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중산층이라는 믿음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6. 끝맺으며 안정된 노후는 준비된 자의 모. 퇴직 후 당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중산층의 허상에 속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 내일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더는 나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부터 새로운 노후 설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당신과 가족 모두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